오늘 기록에 남길 작품입니다. 제목은 과거는 없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도 없다. 오직 이 순간뿐이다. 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위에는 이제 제가 늘 유상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 생명들, 다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우리 그 지구의 그 모든 또 생명들에게 이제 늘 전하는 메시지죠. 메시지. 그것은 이제 전편에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겁니다. 저 위에 그 숫자는 화살표는 뭐고, 숫자 가 뭐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면 그 얘기에 또 그냥 딱 이 사고방식이 고정되니까, 저건 늘 제가 저기에는 불교의 84,000 법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부처님, 고우타마 시트랄타 부처님의 어떤 의지겠죠. 그런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님이 역시 전하고자 했던 내용.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상계의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고향에서, 그 모든 존재들의 고향에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또 한국인으로 이렇게 사니까 한국인의 정서로 저기다 무슨 편지 쓰듯이 글을 쓰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한국인의 정서로 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오류가 범해지고, 왜냐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또 그걸 분석을 하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하는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또 이제 요 다음에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이 풀어놓으면 하여튼 길어요. 그러나 이 무상계, 유상계, 그러니까 형체가 있던 없던 부처님이, 고우타마 시트랄타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체가 있던 없던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다 저 메시지를 이해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사랑과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상호
그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러니까 창조죠. 그 창조, 무한한 창조를 위한 교류.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고향으로부터, 그 모두가 고향이 하나니까요. 모두의 고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확인을 하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하는 이 사실을 그 인식하면서 이미 인식한 존재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존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존재들에게 그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기다 이제 담아 놓은 겁니다. 대개 이제 그 우리 종교, 특히 기독교는 그 메시지를 SOS, Help me, 나를 구해달라, 나를 여기서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류죠. 착각에서 비롯된 오류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만약에 이건 이제 만화 같은 또 이야기입니다만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순수한 의도로 구원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그 입식, 지구의 이 종자들을 식민지화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저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메시지 SOS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식의 그 타력에 의한 구원, 구제, 이걸 계속 바란다고 아주 간절히 애걸복걸을 하면 그런 존재 이외에는 구원하러 오지 않죠. 구원할 수도 없고. 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구원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그 뒤에 화폭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 작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그렇고, 그 옆에 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오직 이 순간뿐이다. 이거는 또 제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 특히 불교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 이 우주의 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우리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중생식의 판단으로 이걸 또 해석을 하면 아니 과거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고 분명히 다 존재하는데 왜 고우타마시탈타 부처님은 그걸 부정하느냐. 또 미래가 없다면 우리 인류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또 미래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없는 걸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요. 과거와 미래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과거, 미래 하는 이 순간의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이란 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 자리, 깨우침의 자리, 깨달아야 한다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뭐 각성 하는 이 성품을 자각한다는 각성, 이 자리에서 생하는 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또 말로 막 갖다 어거지로 붙이자면 고요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호수에서 파문이 이렇게 물천봉이 퐁 하고 일어나는 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고요하고 생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본성이다 보니 그 생하는 각으로 이 또 뭐 과거가 왜 없대? 미래가 자기 머릿속엔 있으니까 과거, 미래. 아, 그때 내가 뭐 10년 전에 어땠고 20년 전에 어땠고 자기 머릿속엔 그 착각인데 있지도 않은 건데 있다고 생각을 해 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순간뿐인데요. 이 근본 자리,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근본 자리라고 지금 봅니다. 이 바탕을 우리 근본 자리, 무한한 영생, 그 자리에 여기서 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근본 자리에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 순간이라고 점을 딱 찍어버리면 불교 말로는 이게 지저분한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점 찍어놓은 거예요.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허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는 말조차도. 이것도 원래 없는 건데.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냥 살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 소위 그 위대하다, 뭐 어마어마하다, 영생이다, 뭐 무소부재하고 뭐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말로 막 그렇게 그냥 막 아주 거창하게 해놓은 그 자체가 그대로 그냥 발현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고타마 시달타님, 지저스 크라이스트님이 그렇게 전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옆에 그 까맣게 돼서 캡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캡슐 같이 생긴 게 최근에 멕시코에서 그 카센터를 하는 양반이 그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미확인 비행 물체, UFO라고 그러죠. 미확인 비행 물체를 찍었는데 멕시코 그 국영 방송에서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문 기관에서 저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건 뭐 합성이라든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실제 그 확인할 수 없는 비행 물체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집어넣은 것은 지금 우리 지구 바깥에 또 지구 내부에도 무수히도 많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네. 이건 제가 뭐 생각으로 뭐 그렇지 않게는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민간인들 사이에서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요. 일본만 해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다만요. UFO라는 그 연구 단체가 있어서 세계적인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아주 그 활발하게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의 것으로 가장 그 선명도도 뭐 쓸만하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나를 넣어놨고 그 배경은 태양입니다. 그 태양도 이 망원경으로 아주 24시간 365일 촬영하는 그 천문대에서 하는 그 카메라가 뭐 세계 각국에 있더군요. 아주 신비한 뭐 신비라고 그러면 또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실제 거기에서도 많은 차원의 그 존재들이 아주 왕성한 그 아주 활발한 그런 태양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존재를 하고 있죠.
그건 제가 나름대로 연구 자료 수집을 많이 해봤고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이게 제가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뭐 공상과학 소설 쓰듯이 어른어른 해가서 대강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잡돌이 같은 생각을 작품으로 남길 수는 없잖아요. 후세라고 말은 하지만 미래죠. 미래에 사람들이 작품을 볼 때, 야, 저 시대에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한 50년, 100년이 지나는데도 이 사람 그때 완전히 무슨 뭐 정신병 걸린 소리 나고 앉아 있었네. 라는 소리 들으면 참 쓸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UFO. 제가 이제 지금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단체를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어떤, 이름 대면 알 만한 분이신데,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한 30년 전부터 그 UFO, 우리나라에 UFO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 그 단체에서 연구를 같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 연구도 하고 탐사도 다니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지금 30년 가까이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미확인 비행 물체 저 정도 스타일이면 지금 저거는 그 행성에서 행성 간에 비행을 하는 그런 우주선이죠. 지구의 어떤 이 과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의 비행선이죠. 행성과 행성을 다니는 것으로 아마도 저 비행체가 저건 뭐 실제니까 최근에 찍힌 거니까 저 비행체가 홀로 운행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거리의 그 행성이나 그 차원이라고 하면 그 우주의 모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지구라든가 지금 보시는 저 우주의 곳곳에 우주 모선이라고 있는데요.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지구의 몇 배 크기로부터 그건 이제 인공 행성이죠. 지구의 몇 배 크기의 그런 것들은 인공 행성이고, 그거는 우리 그 SF 영화에도 이제 그런 것은 많이 나오죠. 그런 인공 행성에서 출발한 그 모선, 대개는 이제 그 모선들은 그 시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가형, 담배, 그 시가형, 하모니카 같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형태의 굉장히 많은 저런 소형, 한 10m라든가 이 정도의 그 소형 비행선을 이제 싣고 그렇게 와서 이제 지구를 탐사한다든가 지구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우주 비행선입니다. 그래서 행성 간의 우주 비행선이 맞을 겁니다. 지구 탐사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외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저들이 볼 땐 또 우리가 외계인이지만 문명은, 과학은 그들만큼 발전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이 제 작품의 그 메시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주 환희롭고. 그러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대로가 또 제 생각에는 생각이라고 한 10년 정도면
뭐 2000 지금 22년인가요? 2030년까지는 아주 그 깜짝 놀랄 그럴 그 지구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성간을 비행하는 저건 실제입니다. 실제적에는 그 외계인이 탑승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생각컨대는 아주 굉장히 먼 거리 또는 위험한 곳 이런 데는 우리 말하자면 드론 같이 꼭 무슨 어떤 그 외계의 존재가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처럼 막 그 우주복을 입고 막 어디 달에 가서 그냥 그 로켓도 시뻘건 불이 나오는 걸 그냥 그 싸우고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타가지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 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들은 그 로봇 말하자면 그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또는 인간형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의 그 뭐 요새 말하는 우리 지구의 과학으로 AI라고 그러나요? AI 인간형 그런 로봇이던가 어떤 그런 거의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희노애락, 사랑, 뭐 철학, 뭐 이런 것은 소화가 안 되더라도 지능적인 면, 그러니까 수학적인 면이나 과학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보다 뭐 몇천 배 월등한 그런 능력을 가진 컴퓨터. 우리 수준에서는 컴퓨터죠. IT. 것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저것이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불시착을 하더라도 저런 그 비행체는 그들은 이 자연소각, 우리말로 하자면 자연소각, 비행체가 자연히 그냥 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분열, 분화, 소각.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스스로가 그 형체가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락한다고 해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지금도 우주를 정복하네 만에하는 이런 아주 침략적 짐승 동물의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근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첨단의 어떤 기술이 지구인에게 전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런 기술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지구에 뭐 살아남을 나라가 없고 주변의 행성은 뭐 거의 다 초토화가 되다시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외계인들은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고 그들이 과거에 그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핵무기의 공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그 차원으로 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아주 철저히 지구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으면서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구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어떤 불필요한 우주의 정보를 지구인에게 전하지도 않는 거죠. 위험하니까 일단. 애들한테 총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총을 맡길 때는 그런 기술을 전수할 때는 충분히 아주 절대선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어 목적에 총기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심성이 돼 있어야 총을 주듯 외계인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생각이. 그래서 태양 주변에도 보면 저 태양을 에너지로 해서
또 존재하는 그 존재들, 그렇죠. 태양을 에너지로 해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존재들도 있고요. 우선 우리 주변의 그 행성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우주에 펼쳐져 있는 많은 그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에 있는 공간과 그 행성들, 별빛,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하는 그런 저 끝간데 없는 그 공간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그 아담과 이브라는 지구 최초의 인류라는 그것을 뭐 꼭 두 남자다 여자다 이걸 그리기보다 그냥 이렇게 한 우리 지구의 존재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 지구의 존재가 저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 이런 것이 그 진보돼서 이것은 무슨 그 연구를 해서 뭐 공부를 해서 뭐 50년, 100년에 걸쳐서 이 과학이 발달하듯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소위 말하는 아름답고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주 외계인들, 우주인들, 모든 존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참 그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름다운 지구인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볼 땐 그 여인이 누드로 있고 뭐 긴 머리를 이렇게 날리면서 이마에 또 눈이 하나 달려 있죠. 이쪽에 이제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제가 붓질을 해서 한 작품이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그것은 자각에서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말도 참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사실 할 수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너 자신을 알아라 했듯, 이제, 아하, 이렇게 되고, 그렇게만 돼도, 한번 이렇게 자각을 확인을 하게 된 그 상태가 잊혀질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눈을 감고 평생을 세상을 못 보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눈이 한번 떠졌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한번 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찰나간에 본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다음에 다시 눈이 뭐 감겨질 리는 없지만 제가 비유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눈이 다시 감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찰나간에 본 세상이 잊혀지겠습니까? 이 구질구질한 비유도 이러한데 스스로를 그 성품을 이건 뭐지? 하는 이런 상태로 확인. 있는 거 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 보라는 거지, 무슨 억지로 뭐 없는 거 만들어갖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방법 알려주면 그 길 따라서 도 닦으라고 그러니까 길 어디 따라서 가서 이렇게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너 이거. 이게 내 몸이야.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이게 팔이구나. 이게 다리구나. 이거 코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네가 스스로 그렇게 못 보겠거든. 앞에 거울을 놔라.
거울이라는 걸 또 알아. 그리고 눈을 뜨고 모든 것을 그동안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대상이고 이건 나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놓고 봐라. 그러면서 명상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죠. 명상이라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떡 앉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거울이라는 것 속에, 큰 거울 속에 이것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로 있는 겁니다.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볼 땐, 이걸 통해서 볼 땐 이게 항상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렇게 보니까 하늘도, 산도, 물도, 모든 게 이것과 하나이고, 이것은 아주 작은 그 안의 전체 중에 부분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본다 자꾸 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그림을 그리니까요. 남들 볼 때는 이렇게 멍하고 먼 산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무슨 그림이 떠오르면 이렇게 구상이 떠오르면 보인다고 해야죠. 저는 이렇게 앞에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의 상이 이렇게 하얀 이런 화폭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저희는 그게 그냥 그림이 보여야 그릴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머릿속에 생각해서 숫자로 조합해서 이렇게 길이 재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이는 걸 그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예술가들은 하나님 다음의 창조자이다. 감사한 말씀이죠. 감사한 말씀인데 예술가들뿐만 아니라